네, 김치영입니다. 미 대선이 끝난 이후에 여러 가지 걱정이 국내 증시를 흔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지금 2,400을 이탈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대외 경제 상황 그리고 증시 상황 긴급 진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시간은 DS투자증권 양혜정 투자전략 팀장 모시고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우리 증시를 흔들고 있는 것은 2차 전지 섹터의 급락 아니겠습니까? 간밤에 미국에서 트럼프 인수팀이 지금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사실 테슬라, 리비안 등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도 밀렸잖아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까요? 뭐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데 왜냐면 네. 1기 때 트럼프 정부 때도 좀 비슷했던 양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선거가 11월 초에 시작되고 트럼프 정부가 실제 취임하고 이제 진행되는 시기가 1월 20일이잖아요. 네. 네, 그까지 공백기였는데 그 당시에도 한국 시장은 좀 많이 흔들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지금과 비슷한 정책을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 거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흔들렸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 당시에도 정부 취임하고서 정책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좀 온건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좀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는 구간이고 그 이후에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도 테슬라라는 그 기업이 왜 이걸 추진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 가장 전기차를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지금 테슬라거든요. 네. 그럼 보조금이 폐지됐을 때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쪽도 이쪽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막상 보면 우리나라 전기차 기업들은 2차 전지 기업들은 미국에 공장을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아마 진행이 됐을 때는 그렇게 피해가 크진 않을 거다. 네, 그렇게 보고 대응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트럼프 1기 때는 처음 하는 거니까 조심스럽게 했겠지만 네. 이번엔 2기 집권이어서 이번에는 좀 세게 하는 거 아니야 또 이런 두려움도 남아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럴 수 있죠. 어쨌든 지금 얘기되는 것보다는 실제 정책이 시행되면 그거보다는 강도는 덜할 것이다 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하나 들어온 뉴스는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포함시켰다는 얘기예요. 네. 이거는 이제 환율과 관련돼서 계속된 달러의 강세 영향이긴 한데 우리는 네, 그렇죠. 원화 약세를 그대로 두지 마라 뭐 이런 메시지로도 들리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뭐 원화 이제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원화가 지금 1,400원이기 때문에 사실 네. 원달러 환율이 한국 시장이 좀 눌려 있는 측면도 사실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근데 환율 관찰 대상국은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한 3가지 정도 요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국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원화 가치가 너무 올랐다는 부분, 그래서 거기서 중앙은행이 좀 개입을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 그다음 정부 당국이죠. 그다음에 미국 대미무역 흑자, 네, 그게 한 150억 달러 이상 뭐 이 정도 되면은 지정이 되긴 하는데 과거에도 보면은 이 환율 관찰국 대상 지정이 그냥 단순히 그냥 모니터링 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통해서 뭔가 제재가 가해진다든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부분보다는 그 달러 강세에 의한 어떤 그 영향, 그 부분이 더 좀 영향이 크지 않나, 이 부분을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어제 49,900원까지 내려갔잖아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가 밀려서 이제 뭐 풍선 효과 때문인지 반도체가 이제 올라오고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인데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삼성전자가 이렇게 눌려 있는 구간이 여러 번 있었죠. 네. PBR 기준으로 봤을 때 1배 미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순자산 가치보다 낮게 평가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전체적인 어떤 삼성전자를 판단하는 그 뭐라 해야 될까 타이밍 지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미국 경기와 연관되는 ISM 제조업 지표라든지 그다음에 과거 삼성전자 가 항상 PBR 1배 미만이었을 때 항상 매수 영역이었다는 부분.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익의 어떤 센티. 그러니까 지금 모든 그 삼성전자를 추정하는 그 애널리스트들이 다 하향하고 있습니다. 네, 상이었거든요. 그런 구간에서 항상 매수 영역이었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투자 시계를 한 1년 정도로 놓고 보면은 지금은 삼성전자가 좀 바닥 구간이지 않나 저는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가장 크게 그건 것 같아요. 트럼프 정부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그렇죠. 어떤 정책을 내놓을 거냐. 그게 이제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예 전기차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칩스법을 어떻게 건들 거냐. 근데 기본적으로 이건 좀 건들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하고의 기본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한국 반도체가 없이 과연 경쟁할 수 있을까? 최근에 조선 관련해서 얼핏 좀 약간 긍정적인 표현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하고 같이 보면은 한국 반도체는 미국에서 어떻게 좀 뭔가 피해를 가게끔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1월 이후의 정책들의 방향에 따라서 이제 그렇죠. 예.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전까지는 그러면 계속 눈치 보는 시장이 눈치 보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증권사들이 이제 내년 상반기 예상들을 좀 보면 네. 코스피 예상 밴드가 2,300에서 한 2,800선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DS 투자증권에도 상단을 2,800선을 제시하고는 계신데 네. 그럼 상반기에 지금 이제 2,400이 오늘 깨졌다 다시 그렇죠. 회복은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밀리면 한 2,300까지도 우리가 열어놔야 되고 네. 위로 2,800에 대해서는 변화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반기에. 작년에도 사실 네. 비슷했거든요. 네.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초죠. 그러니까 작년 23년 말, 24년 초 보시면은 2,400선까지 거의 밀렸었거든요. 그때도. 예. 네. 그때도 좀 비슷한 시각이 많았었어요. 성장이 좀 어렵다, 뭐 이익이 너무 과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때는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컸었죠. 근데 지금은 미국 경기는 이제 우려를 안 하고 있잖아요. 우려를 안 하는 상태에서 오히려 이제 트럼프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노이즈가 지금은 좀 억누르는 구간이지 않나. 저희는 이제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단의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부분은 일단, 미국이 금리를 내렸어요. 그러면 과거에 보면은 최근 단기만 보더라도 2018년서부터 해가지고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에 들어갔을 때 한국 시장이 좀 쉬었었어요. 그리고 22년서부터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금리가 좀 높은 사이클이잖아요. 네. 그때도 한국 시장은 쉬었고 미국 시장은 좋았고 그게 이제 반복된 패턴이라고 보는데 금리 인하한 이후에는 항상 보면은 전반적으로 달러가 약세되고 조금은 한국 시장이 좀 상승 룸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어떤 전반적인 금융시장 어떤 달러나 금리와 관련된 금융시장의 어떤 우호적 환경보다는 약간 좀 트럼프 정부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시장을 억누르는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약간 지금은 과매도 구간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내년에 기업이익이 지금 현재상으로 보면은 180조, 순이익 기준이 180조거든요. 27조. 내년에 한 200조 좀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1년에 190조가 최대치였거든요. 그 근방까지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매크로 변수들도 우리가 봐야 할 텐데 일단은 통화정책 기조가 어떻게 변화할지도 상당히 관심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은 최근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보자면은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조금 더 신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따라서 CME 페드와치를 지금 보더라도 12월 18일에 오히려 금리 동결 가능성이 지금 한 41% 정도로 네네.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혹시 매파적인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트럼프 정부의 어떤 정책 요 부분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근데 과거에도 보면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저금리를 선호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업 투자하고 개인들의 소비 활성화 이게 사실 보면 정책의 어떤 아젠다에 들어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파월이 얘기하는 부분은 저는 금리의 어떤 인플레이션보다는 사실 미국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으로 보면은 이미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현재 상으로 보면 중립국 금리 수준으로 봤을 때 4% 미만으로 가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내리면은 5.5에서 해가지고 한 100bp, 올해 한 100bp 내리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한 100bp 정도는 충분히 내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에 대해서는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 조절을 하더라도 12월은 아닐 것이다. 내년 가서 네, 상황 맞습니다. 보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고요. 네. 앞서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해서 과매도 구간인 건 확실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네네. 기업 이익들 얘기하시면서 내년에 200조 네네.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주 나쁜 건 아니어서 네. 사실은 증시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자라는 견해를 주셨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약세장이긴 한데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업종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로 보고 계세요?
일단 내년에 좋아질 만한 걸 이제는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내년에 좋아질 만한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확실하게 시야에 딱 들어오는 거는 지금 조선하고 기계 쪽에 이제 방산이겠죠. 그 부분은 확실하게 이익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가가 올라간 것들이 지금씩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마진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구간에 있는 거고, 이제 관건은 한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차피 반도체니까. 네. 그렇죠. 네, 삼성전자가 움직여줘야 다른 업종으로도 약간 좀 온기가 가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와야 돼.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인데, 삼성전자가 언제쯤에 약간 주주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발표할 거냐,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좀 그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확인이 되면은 내년 시장에서 과연 한국 반도체가 과연 중국하고 이렇게 견제를 하고 있는데, 싸우고 있는데, 과연 피해만 볼 거냐.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년에 반도체, 그다음에 뭐 조선, 기계, 이런 네. 쪽 계속 유망할 것 같고요. 금리 인하와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저희 업종은 어차피 헬스케어나 이런 쪽이니까 그런 쪽이 아마 주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힘드신 투자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만 해주시죠. 지금 그러니까 지표상으로만 딱 놓고 보면은 환율이 1,400원이고요. 코스피가 2,400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런 상황이었을 때 과연 한국 시장이 과거에 뭔가 시스템 금융위기, 외환위기 때처럼 아니면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시스템 리스크 간 적이 있었느냐라는 어떤 한국의 펀더멘탈을 감안했을 때 과연 여기에서 팔아야 될 것이냐. 그 부분이 아마 향후 내년 시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서 보고서 대응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DS투자증권 양혜정 투자전략팀장으로부터 큰 그림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